좋아요, 구독! 오늘의 뉴스입니다. 일본이 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수산물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는데요. 닭고기와 돼지고기 등 육류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인식에 관련된 가공, 판매 업체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소금과 육개 섹터에서는 강세가, 수산 섹터에서는 약세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부터였죠.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산 섹터에서는 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소금 섹터에서는 다시 또 강세가 관찰이 되고 있고, 또 생선, 수산물을 대체할 수 있는 육개 섹터에서는 또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존에 오염수 테마라고 하면 소금도 오르고 수산물도 오르고 그리고 육개 쪽에서의 강한 흐름들이 보였는데 방류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좀 흐름을 다르게 봐야 합니다. 소금 같은 경우도 계속 오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육개라든지 돈육 쪽에서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수산물 같은 경우는 소비가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 이런 점들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좀 오염수 테마와 좀 다른 점은 중국이 껴있다는 점. 중국 쪽에서 일본에 대한 강경한 발언을 하고 있고 특히 소금에 대한 사재기 현상이라든지 불매운동 이런 쪽이 좀 돌게 되면서 소금 섹터가 지금 시장의 테마를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일본 불매운동까지 나오게 되면서 SK2라든지 슈에무라 이런 일본 대표 화장품 기업들 쪽에서 불매운동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물론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수요가 늘어날 것이야 라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오히려 중국 내에서 일본 불매 운동에 따라서 반사 수혜를 또 얻을 수 있는 게 화장품 섹터이다 보니까 화장품 섹터 역시도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도 지금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육개라든지 대체식품주, 특히 중국 쪽에서 붙어있는 윙이푸드 같은 경우도 상한가에 진입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염수 테마 붙은 쪽 중에서도 중국이 관련돼 있는 기업들 위주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테마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지금 중국에서 좀 강경한 발언들이 나오면서 그쪽 관련주들의 흐름이 더 많이 크게 포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나 수산물 관련주들에서는 낙폭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동원수산과 한성기업의 낙폭이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동원수산의 경우에는 지금 8% 넘게 빠지고 있고요. 한성기업 역시도 12% 넘게 빠지고 있는데 그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좀 이슈를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분할적으로 매도를 하실 수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비중을 줄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수산물 섹터 같은 경우는 그동안 올랐었던 이유가 방류가 되기 전, 그러니까 안전한 상태에서 수산물을 좀 최대한 먹어보자라는 심리 때문에 올랐었는데 오히려 방류가 된 다음부터는 아무래도 먹거리에 대해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 우리 소비자분들도 그렇고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깐깐하고 예민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센티멘털적으로 좀 영향이 크게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관련했을 때 실제로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나왔을 때 수산물 같은 경우는 소비가 급감했고 13년도에도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유출했다는 소식이 나왔을 때도 수산물 쪽에서 소비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번 경우도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소비가 둔화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일본에서 오염수를 방류를 하는 게 일시적으로 방류를 한다가 아니라 30년, 40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방류를 한다잖아요. 네, 그렇죠. 관련했을 때 물론 보고서라든지 태평양을 건너서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가 많은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거부감이 크잖아요. 팀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단기간에는 안 먹을 것 같은데 좀 회라든지 생선 안 먹을
수는 없어서 한 몇 년 뒤에는 먹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거 방류하기 전날에 횟집 찾아갔었거든요. 다른 거 좀 먹으러 갔었는데 산낙지는 여름에 안 나온다고 해서 못 먹었었어요. 근데 그날 횟집 가서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오염수 방류하고 나면 팀장님이나 저처럼 당장은 못 먹겠다 이런 심리가 좀 지배적이어서였겠죠. 네,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어 수산물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심리적으로 좋지 않다고 네. 보고 있는데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정부 쪽에서 얼마나 좀 정책을 내놓는지. 2, 3일 전에도 정부가 수산물 수요를 촉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을 예산 투입을 고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소비가 나올지 여부는 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지만 정부 측에서 이런 상황을 고려를 하겠다. 실제로 예산안이 나왔고 관련했을 때 정확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는 좀 열어둘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죠. 피해가 큰 만큼 정부 측에서도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쪽도 수산물과 뭐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근데 소금 관련주들은 또 오르고 있어요. 지금 주가를 봐도 보라티아의 경우에는 14% 오르고 있네요. 지금 윗골이 달긴 했지만 그래도 양봉이고 인상가의 경우에는 음봉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그래도 6%대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소금과 수산물이 그다지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궁금하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뭐 소금 관련주 같은 경우는 수산물이랑 조금 다른 게 중국이 껴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 지금 소금 사재기 현상, 그러니까 우리가 6월 때 저희가 했던 그걸. 네, 네.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중국의 유명 온라인 사이트를 보면은 소금이 품절 현상이 나오고 있고 인당 개수가 정해져 있다든지 네.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소금을 구하기 위해서 서로 몸싸움까지 벌인다는 뉴스가 네. 우리나라에서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만큼 중국 내에서 소금에 대한 수요가 단기간에 나왔다.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상하이 거래소에서도 소금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장해그룹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나오기도 했고 다른 소금 관련주들도 주가가 급등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흐름을 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 측면에서 좀 제한을 걸 것이고 좀 진압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소금 테마 같은 경우에도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만 우리나라도 그렇듯이 소금 테마가 하루 이틀 반짝하진 않았어요. 네. 한 3거래일에서 5거래일 정도의 강한 상승세는 나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상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중국 쪽의 상황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중국과 관련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좀 선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소금 쪽에서 중국이랑 함께 엮여있는 기업이 대표적으로 샘표식품이 있습니다. 네. 샘표식품도 보면은 지금 15%대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네. 천일염 산지를 하다 보니까 뭐 상대적으로 오염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자유롭다 이런 점이 있어서 소금 쪽을 보시게 됐을 때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샘표식품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사실 소금 테마를 트레이딩을 하라고 권유를 하고 싶진 않아요. 네. 권유를 하고 싶지 않은 게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일단 6월에 시세가 너무 많이 분출이 되었다는 점 때문에 네. 변동성을 좀 크게 키울 가능성이 높다. 특히 주의를 하셔야 하지만 관련했을 때 종목을 조금 더 찾아보게 된다면 신성홀딩스라는 기업도 중국과 함께 엮여 있다는 점. 원래는 곡물 기업으로 좀 연관이 많았었는데 자회사 중에 소금을 함께 영위를 하고 있고 신성홀딩스 자체가 중국 쪽 바이어도 함께 영위를 하고 있고 관련 매출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사실 증시에서는 크게 부각이 되고 있진 않아요. 네. 부각이 되고 있진 않지만 관련주로 함께 엮일 수 있다는 점에 따라서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는
관심권에 한번 넣어보시라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소금 관련주의 경우에는 지금 중국에서 사재기 이야기가 나오면서 특히나 관련주의 샘표식품 혹은 신성홀딩스를 바라보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또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이걸 좀 대체할 수 있는 육계 관련주에서 좀 급등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조금 더 강한 시세를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이것도 테마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네. 있는데 일단 명목상으로는 수산물을 안 먹으니까 육개라든지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를 먹을 것이야 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선호도가 좀 다르잖아요. 회를 그렇죠. 좋아하시는 분들은 회를 드시는 거고 회를 못 먹으니까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를 먹는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별로 맞지 않다. 네. 그냥 닭고기가 먹고 싶어서 닭고기를 먹는 거고 닭고기를 못 먹으니까 돼지고기를 먹는 건 되는데 수산물과는 좀 연관성이 크게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증시에서는 테마주랑 함께 엮여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군들의 상승세가 나오긴 하지만 지금 물론 테마가 움직이기에 따라서 변동성은 나올 수 있어요. 시세가 분출될 수 있지만 크게 실적과는 연관성이 좀 떨어진다는 점을 보면은 6개 관련 종목군 중에서도 역시나 중국 쪽과 관련된 기업을 더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6개와 관련해서도 중국 쪽 기업을 더 많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저희가 여러 번 언급을 해드리기도 했지만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반일 감정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테마주들 앞서서 두 가지 테마에 대해서도 단기적인 관점만 말씀해 주셨는데 이 관점으로만 저희가 대응을 해봐야 할까요? 네, 사실 이 이슈를 가지고 길게 갈 수가 없는 게 테마입니다. 센티멘탈에 대해서 좀 영향을 많이 가는 그런 테마이다 보니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쪽에서의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중국 관련 기업들 쪽에서 시세 분출이 나왔었는데 앞으로의 대응을 보면 주말 사이에서도 중국 쪽에서 이슈가 계속 나오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거기다가 더해서 오늘 모나미라든지 네. 일본 불매운동 관련 기업들이 상승세가 나오고 있긴 해요. 중국에서 일본 불매 운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일본 불매 운동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지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불매운동 관련했을 때는 일본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기 네. 때문에 조금 영향이 더 가는 것 같긴 하지만 이 이슈가 과연 다음 주까지 지속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들어가시기보다는 소액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고 오히려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는다면 주도주 쪽에서 강세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테마주는 다시 한번 좀 눌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점을 조금 고려를 해본다면 지금 금요일 이 상황에서는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 한번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음식료 섹터 내에서 관심이 간다라고 하시면 실적 기반의 기업들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은 테마로만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주말간에 나온 이 뉴스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펴본 섹터 내에서 토픽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쪽으로 저희가 시야를 확대해 봐야 할까요? 네, 저는 시야를 조금 더 확대해서 음식료 섹터 내에서 실적 기반으로 계속 상승세가 나오는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는데 대표적으로 삼양식품이라든지 농심, 빙그레 이런 기업들이 해외 쪽에서의 수출이 계속 나오고 실적이 찍히면서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기업들에 한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특히 한국 콘텐츠가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네. 매출이라든지 한국 푸드, 그러니까 K푸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고 있어요. SNS 같은 경우도 보면 불닭볶음면 챌린지라든지 혹은 농심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은 신라면이 굉장히 미국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네. 이런 점을 봤을 때 해외에서의 수요가 굉장히 견조하게 나오고 있고 Q에 대해서도 성장세가 계속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